근데 지금 서현님 같은 경우는 OSBT 타입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건지 보긴 봤었죠? 네, 맞아요. 지성, 예민성, 세수성. 네, 필요하고요. 정확히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피부에 가장 감각이 쉬운 점은 그 건조한 부분이에요. 피부에 예민함이 있다고 하는 게 예민함의 증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붉어지기도 해요. 아, 왜요? 지금 피부가 홍조가 꽤 있는 편이긴 해요. 거울 쪽에. 아, 홍조가 있는 얼굴이 없어요. 조금 붉은 게 있는 편이긴 해요. 다른 일반적인 이 여드름 터치 맞아요. 전체적인 안면 홍조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나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적인 영역으로 이건 무조건 처방이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서현님의 피부가 붉은 게 양쪽 볼 쪽에 있다는 가장 붉고요. 이간 쪽이 살짝 붉고요. 여기 턱 밑에도 살짝 붉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서 붉은 거랑 염증이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주사 피부염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가 얼굴에 마른 부분의 모양으로 양상이 나타나요. 근데 서현님 피부가 여기 그렇죠. 그리고 오돌도돌 뭔가 올라오죠. 맞아요. 네. 주사 피부염의 양상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딱 주사 피부염이가 딱딱땅이 아니라 한번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만약에 주사 피부염이라면 처방을 먼저 받는 게 순서예요. 그 약을 보고 얼마나 그건 전문의와 상담해서 이제 그 전문의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보호를 먼저 해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주사 피부염 지금 현재는 저는 의심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코멘트를 하는 거고 진짜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쉽게 안 없어져요. 정말 어려워요. 주사 피부염. 몇 년이 지나도 케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약 처방을 먹고 하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문의랑 같이 조율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드름 같은데 여드름이 아닌 애들 가능성도 커요. 근데 주사 피부야. 주사가 이거 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인젝션 주사는 아니에요. 주사 피부. 약간 얼굴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붉어지는 증상,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그 붉은 증상들이 그냥 이런 혈관들이 피부 얕은 층으로 올라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무언가 피부에 어떤 건지 모르는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로 인한 염증이 동반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요. 그냥 안면 홍조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주사 피부염은 실은 근데 일반적인 여드름과 다르게 먹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시술도 필요하고요. 그냥 홈케어만으로도 케어가 되진 않아요. 주사 피부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 처방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사 피부염인데 피부과의 도움을 조금 같이 받는 게 좋아요. 홈케어만으로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주사 피부염 의심. 피부과 전문의 혹은 내원 추천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앰플이 그때 셀리넥스 루미앰플을 쓰고 나서 딱딱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근데 화장품이 진짜로 나랑 안 맞아서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무언가 몸에 습관이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화장을 내가 하루 안 지우고 잤어요. 근데 나는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은 일주일 뒤에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편이라고 칠게요. 근데 일주일 뒤쯤에 내가 하필 우연으로 셀리넥스 루미앰플을 바꿨어. 근데 트러블 난 거야. 근데 왜 트러블 났지? 나 이거 제품 바꿔서 먹었다. 이지만 일주일 전에 내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언가 딱 그 일정한 화장품 하나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바꿨을 때 만약에 트러블이 날 때 일단은 조금 며칠 정도를 더 써보고 만약에 그게 조금 악화되면은 스타트. 혹은 그거 이외에 다른 원인들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품 딱 바꿨을 때 바로 여드름이 날 때는 그거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거의 한 1, 2주 전으로 될 단계에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게 화장품의 원인, 여드름의 원인을 파악할 때
스웨터 같은 거를 막 계속 마찰이 가는 거 입지 않았나, 머리카락이 계속 슬리진 않았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막 기름이 여기 번지진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서현님 피부에는 혼합자차도 추천드리잖아요. 무기자차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피부가 어느 정도 붉은 부분이 있고, 지금은 건조함을 느끼지 않지만 피부에 붉어 보이는 것 자체가 실은 피부의 예민도랑 상이에요. 예민의 증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혼합자차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해주는 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혼합자차를 이렇게 팔이나 목 같은 데 바르고 얼굴에는 무기자차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피부과 여드름 관리 지금은 많이 안 가죠. 피부과에서 받았던 여드름 관리 완전 잘못했어요. 네, 완전 잘못했어요. 압출하는 거는 일단 만약에 주사 피부염 때문에 오돌오돌 올라온 거면은 가급적 압출할 것들을 건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학적 따끔한 필링 뭔가 화학적 제품 발랐다는 거죠. 그건 쥐약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나 12년 동안 보냈었잖아요. 이거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예전에 내가 피부과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때도 여드름이면 무조건 화한 거, 약품, 아니면 뭐 아쿠아필, 석션 이런 거 다 했어요. 저는 그때 하는 아쿠아필도 맞아요. 지금 피부에 아쿠아필 안 해요. 어쩐지 제가 여드름이 그릇이 잘 안 올라왔는데 한번 해외 갔다고 나서 여기 이상이 났거든요. 약간 의사 선생님이 얼굴 보시더니 한번 여드름 없는데 아쿠아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길래 했거든요. 근데 여기 턱이랑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랑 여기저기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흡수알 같은 게. 그래서 나는 거였구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쿠아필이나 이런 화학적인 필링제를 쓰잖아요. 얼굴이 되게 그 당시에 얼마 안 될 때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깔끔하게 청소된 것 같아서 시원해, 쾌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거기에 겹겹이 쌓이면서 점점점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름은 더 나오게 되고 피부는 더 예민해지거나 더 오돌도돌하게 올라오거나. 이거는 원인을 정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실은 이거는 피부과에 그 오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피부과에서 실제 추천해주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들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나의 피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OSPT 타입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S가 아니라 R이 나왔으면 나는 아쿠아필을 적극 추천할 거예요. R, S의 차이가 이제 민감한 거, 민감하지 않은 저항성 피부를 뜻하는 건데, 센시티브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재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것들, 그리고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러한 요소들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혹시 어렵거나 못 알아듣거나 하면은 그거 솔직하게 저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가 내 피부의 베스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진짜 여드름도 안 나고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윤광 나면서 보들보들한 피부가 여기. 근데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보통 이유가 이제 각질이 쌓였을 때 여드름 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각질이 이만큼 쌓였다고 쳤을 때, 실제로 이 피부는 홍조도 없고요. 여드름도 딱 이때 여드름 나는 건 약간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남자 피부 있잖아요. 두껍고 막 모공이 넓고 피지 팔팔해 건조한 피부야 이런 피부 있잖아요. 그 피부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쿠아필이고 이런 화학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여드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각질의 베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 나는 여기거든요. 각질이 오히려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피부 상태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피부는 이거를 SOS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 피부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피지를 내뿜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SOS 신호거든요. 영상 혹시 봤었나요? 이거? 네네, 봤었죠. 내가 여기 피부인 게 S이기 때문에 여기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피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와이피예요. 화학적인 필링이죠. 정말 다행인 건 토너 패드를 쓰고 있진 않아요. 토너 패드 사용. 얼굴에 뭔가 자극을 주거나 장벽을 닦아내는 힘이 있죠. 내가 여기인 줄 착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없는 애들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각질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각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각질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보호막인데 우리나라를 열심히 군인분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전쟁의 침범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막 러시아에서 만약에 막 우리나라로 막 들어와서 막 전쟁을 막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인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각질이 많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너무 없는 거는 실은 이게 더 문제예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부는 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피지 그리고 여드름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화학적인 약품이나 아쿠아필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조금 더 도톰하게 튼튼하게 쌓아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해요. 오히려 피부 재생, 수분 이러한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압출은 진짜 관리사분이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이면 압출을 잘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은 관리사의 수면도 차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압출을 어느 정도 국소적으로 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하면 진행을 하고 화학적으로 따끔한 필링, X 그리고 기기 앰플 틴트랑 공기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고 머드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지금 날씨에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피지공비량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머드팩을 난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차라리 간격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2주에 한 번, 3주에.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머드팩의 물론 머드팩도 요즘은 굉장히 최신 버전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머드팩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피지를 흡착하는 기능. 하고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피지도 피부의 보호막 중 하나예요. 그 최신 영상에서 이렇게 벽돌과 시멘트가 이렇게 그렸던 그거 기억나시죠? 이 벽돌 위에를 덮고 있는 게 이게 피지예요. 여기 이 벽돌 위에 피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이 피지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피부 장벽이에요. 그래서 피지를 너무 많이 흡착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에 피지 더 많이 나오고 겨울에 피지 더 줄어드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머드팩을 막 이틀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은 당연히 큰일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를 느꼈다고 했으니까 가을 겨울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눌러주세요. 아까 그래서 이 얘기에 조금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는 게 피부과에서 하는 뭐 시술, 관리 혹은 제품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오류를 범한 것도 결국은 피부과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피부과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피부과에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취직하자마자 날 실장을 시켜, 상담을 시켜. 그럼 내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계 앞에 앉았어. 그래서 아쿠아필러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도 지금 이거 의사 이거 막 전문의 딴지 지금 한 2달 차예요. 지금 뭐 한 10번째 고객 보고 있는 거예요. 아쿠아필러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작용법을 갖춘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더 준전문가 수준은 맞아요. 근데 그 사이 안에서도 굉장히 그 텀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더 경력이 많은 20, 30년 차 실장님도 계시고요. 뭐 이제 한 달 된 꼴랑 뭐 귀요미 실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경이 없지 않다.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이게 오일 클렌저 때문인지 궁금했다.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일 클렌저 자체의 성분이 진짜 나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천연 오일 자체가 뭐 천연 오일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연 오일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천연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연 오일이 피부에 트러블이 일으키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클렌징 오일의 그 잔여 이 오일과 노폐물이 절유를 하게 되면 그게 또 피부에 자극이 되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클렌징 오일 때문에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아까 클렌징 오일 쓰는 것 중에 조금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기기 관리는 평소에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매일이요? 하루에 2번?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당장 줄게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고 2번쯤 해요. 피부는 과유불급의 표본이에요. 진짜 실은 아까 그 전전번에 오셨던 분이 50번을 했는데요. 과유불급이에요. 하루에 2번씩 기기하는 거 엄청난 과유불급이에요. 피부는 피부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큼 먹을 수 있는 피부인데 내가 50을 넣어주면 40을 토해내요. 그 토해내는 증상 중 일환이 피부 예민해지고 자극받고 따가워지거나 혼토 생기거나 모공 넓어지거나 리듬 생기거나. 맨날 팔 아팠는데 이거 하더라고. 아니, 오히려 내 피부가 뭔가 실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얘를 더 해볼까? 저걸 더 해볼까? 라고 하는 것보다 뭐를 빼볼까를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충격적인 것들이 많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이거 매일 하는 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게 진짜 저도 되게 깨달은 게 많네요. 되게 확실히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대부분이 과유불급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과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이 아예 안 하거나 아예 많이 하거나 다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최대한 맞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시고요. 자, 그래서 그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장 메인인 클렌징 요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가 쓰던 클렌징 오일 쓴다고 했잖아요. 그냥 꾸준히. 네.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엄마는 엄마 피부에 맞는 걸 썼을 거예요. 엄마 나이 50대 피부랑 20대 피부랑 같은 리가 없죠. 클렌징 오일도 그게 있어요? 그럼요. 근데 물론 실은 클렌징은 조금 다르긴 하겠다.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5만원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굳이 5만원대 클렌징 오일이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품을 계속 사놔줘요. 근데 그게 내 피부에 딱 맞아. 그러면 5만원대든 10만원대든 그냥 쫓겨 빨아먹어요. 오빠가 사준다 그러는데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 피부가 안 맞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데 맞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나중에 내가 사서 쓴다고 했을 때 굳이 5만원대를 쓸 피부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네. 클렌징 제품이 5만원대까지 간다는 거는 용기값이 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화장품 성분이 아무리 클렌징 제품을 많이 정말 때려 박는다고 하더라도 성분만으로도 5만원대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용기가 되게 휘황찬란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이런 고퀄리티의 뭔가 이런 약간 후나 설화수 같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고급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용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가격대가 훅 치고 올라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나중에 산다고 했을 때는 한 2만원대 정도? 2, 3만원대 정도 클렌징 오일을 써도 괜찮아요. 성분이 괜찮은 게 있고